우리 교재 26쪽, 27쪽,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김동리의 역마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소설 지문이 나면 가장 먼저 중략 찾기. 중략 있나요? 있죠. 두 번째 단에. 그리고 뭐를 본다? 중략 앞뒷부분, 소설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시공간, 표지어 찾기. 그리고 인물에 도형 집어넣고 소설은 뭐가 만든다? 인물의 내적 요소인 심리 성격, 그리고 외적 요소인 상황이 만든다. 따라서 심리 성격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내는 구절들을 찾아내면서 정독한다.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장면이 바뀌는데, 장면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했죠?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공간, 배경 중에 무엇이 바뀌는지를 찾아서 재구성하면 독해가 마무리된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읽어보세요. 같이 내용 정리할게요. 중략을 중심으로 장면이 나눠지나요? 나눠지죠? 그러면 뭐가 바뀌나요? 특히 사건이 바뀌죠. 인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심인물 성기와 옥화, 성기의 어머니죠. 바뀌지 않고 계연이, 첫 번째 장면에서 계연이 살짝 나오고 두 번째 장면에서 살짝 나오고, 공간도 바뀌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바뀌지 않죠. 중심이 되는 공간은 어디? 집이잖아. 주막. 첫 번째 장면은 공간이 장면 내에서 바뀌어요. 꺾은 가로 A 부분이 있잖니. 첫 번째 줄 보면 성기가 마루 앞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거 어디예요? 집, 주막이지. 마루 체크해 두어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바뀝니까? 오른쪽 두 번째 단을 보시면 꺾은 가로 A가 끝나고 그 다음 시작하는 문단에서 이튿날도 체크해 둬야 된다. 왜? 꺾은 A까지는 하루 전날이잖아.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성기가 어디에 있으려니까? 책전에 있으려니까. 공간 바뀌죠. 근데 이 책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성기의 어머니가 성기의 역마살을 고치기 위해서 책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성기의 외할머니는 성기의 역마살을 잡기 위해서 뭐를 시키려고 했어요? 중질, 승려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잖아.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오시면 꺾은 가로 B를 보시면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1년 지났네. 청명 무렵, 봄이네. 그 밑에 줄 주막, 요거 체크해야 되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장면은 주막 마루에서 책전으로, 그리고 성기 어머니 중심인물, 그리고 계연이 나오고요. 계연이의 특별한 대사는 없고 계연이에 대한 평 그리고 묘사만 있을 뿐이지. 두 번째 장면은 마루, 그리고 이거는 현재, 그리고 이듬해, 공간 바뀌지 않고 성기, 어머니, 계연. 이렇게 첫 번째 단 보시면 앞부분에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이 나온다. 할머니의 딸인 성기의 어머니는 중서방을 정한 것이고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것 때문이라면 성기의 역마도 결국에는 이거지. 1대 할머니, 외할머니와 남사당, 2대 어머니와 중, 그리고 3대로 내려온 거잖아. 근데 결국에는 운명도 똑같아요. 3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 성기하고 계연. 운명은 순환한다. 그래서 할머니는 중지를 시켜서라도 역마살을 떼어놓으려고 했다. 그 연속선상에서 성기의 어머니는 이번에는 책장사를 시켜서 풀어보려는 속셈이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니? 그러면서 지금까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들려주고 있었던 낯선 계집애가 성기의 눈에 딱 띄었는데 이 순간 성기가 심쿵하죠.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 두 눈이 생기 띄고 버들가지를 바라보았다. 춘정을 느꼈구나. 그래서 엄마가 소개해 주죠. 최장수 딸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거죠. 우리 아들의 역마살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는 책방인데 책방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마련됐잖아. 아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영감이 자초지종으로는 화개골로 장사로 들어가는 와중에 다시 빠져나올 건데 잠깐만 우리 딸 좀 맡겨줘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맡겨줬다. 근데 여기까지는 옥화도 최장수 영감이 자신의 아버지이고 그의 딸 기현이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줄 몰랐던 거지. 두 번째 장면에 나오지만 귓바퀴 사마귀 그리고 명도한테 가서 망신을 당했죠.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다음 날 책전에 있는데 그 최장수 영감의 딸이 점심을 이고 왔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남의 다 큰 처녀에게 점심 사완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 기현이의 꽃송이같이 환한 두 눈 그리고 웃음까지 담은 채 라는 부분을 보니 그리고 공손스럽게 노는다 라는 부분을 보니 기현이도 성기에게 마음이 없지는 않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오면 기현이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했잖니?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옥화 그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성기는 두 눈에 다만 불꽃이 타오를 뿐 어떠한 명령 그리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현이는 기다린 것이지 붙잡아 달라 라고 말하기를. 하지만 성기는 그럴 수 없었고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떠나가고요. 세 번째 단으로 넘어가면 성기가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 엄마가 너 어떻게 됐는지 그 전후 사정은 좀 알아라 라고 해서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그 36년 전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차 싶었다. 근데 확신하게 된 것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신의 동생임이 분명하다는 것.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선뜩하다고 했잖니. 혹시나 해서 명도까지 불러 확인했는데 이것도 남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는 듯이 제잘되는 것이 내가 오히려 망신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잖니. 그러자 성기의 두 눈에 불을 켜듯한 형형한 광채. 첫 번째 장면에서 기현이를 만났을 때는 생기 어린 눈이 버들가지를 향하고 있었잖니. 무언가 심리가 달라진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기의 눈빛이 갑자기 번뜩인 거야. 내가 헤어졌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구나. 그래, 어차피 이게 천륜이라고 한다 하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라는 표시인 것이지. 그 밑에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을 어쩌겠느냐. 어쩔라냐. 그러면 너 좋을 대로 해라 라고 하자 마지막 부분에서 성기가 어머니 나 옆 하나 맞춰주 라고 하면서 하직을 하죠. 첫 번째 장면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 가계의 내력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낯선 계집애 가슴 찌르르 생기 띈 눈 춘정을 느끼고 최장수 딸 그리고 화개골로 들어가는 중에 맡아주기를 하였다. 점심이고 오는 기현이를 보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장면 마루에서 주막에서 그리고 이듬해로 넘어가면서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로 무슨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해주지 않죠. 오빠 편히 사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정을 듣고 그 다음에 옆판 하나 맞춰달라고 해서 떠나게 되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성격은 무속적이다. 그리고 운명적이다. 무속적이라는 것은 명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명도도 지시해 주잖아. 니네 가족이야 라고.
한국적 운명강에 순응하며 사는 삶과 인간 구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 운명에 순응하는 삶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대, 2대, 결국에는 3대의 성기까지 내려오면서 근데 사실 운명에 순응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운명에 순응하면서 형형했다고 했잖아. 그것을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인 거야. 왜? 성기 입장이라고 하면 나하고 계연이가 마음이 맞았는데 어른들이 억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갈라놨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모야? 내가 조카구나 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단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운명의 순응. 그럼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체적인 삶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오히려 생애의 의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참고로 공간적 배경은 화개골이에요. 하동하고 구례가 전라도 경상도가 만나는 중간 지점이야. 지리산 입구. 전통적 운명론을 바탕으로 개인과 운명의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역마살을 소재로 운명에 의해 상처받고 좌절하지만 이에 순응한다. 그리고 인간과 운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주된 갈등은 운명에 맞서는 인간들의 노력과 대결 과정이지만 결국에는 이에 순응하는 것이죠. 성기는 사랑하는 계연과 정착하려 하지만 운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결국에는 성기가 그 운명에 순응해서 유랑을 택하는 것 자체가 삶에 대한 의지인 거예요. 운명에 대한 순응이나 패배를 뜻하지만 내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극기와 달관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 전체 줄거리를 보시면 중략 앞부분, 뒷부분의 수록 부분들입니다. 화개장터에서 물론 서술자의 유학적 진술이 나오긴 했지만 주막을 운영하고 있고 마음 착하고 인심 좋은 옥화가 성기에 타고난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장수 영감이 계연을 데리고 와서 옥환의 주막에 맡기고 떠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전략된 부분이고 중략된 부분 어느 날 옥환은 계연의 왼쪽 뒷바퀴에 난 사마귀를 발견하고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의심하고 최장수 영감이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 36년 전 계연이 옥화의 이복동생임이 밝혀지고 계연과 성기가 이별하게 되는 부분 사실 중략 뒷부분이 제일 유명한 부분입니다. 앞에 첫 번째 장면이 있지 여기는 신선하게 자주 바뀌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인물 가계도부터 먼저 보자. 옥화하고 지금 성기하고 계연이 있잖아. 옥화의 어머니는 언급이 되죠.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서 중지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여기서 성기의 외할머니와 그리고 남사당패를 꾸려온 최장수 영감 사이에서 낳은 딸이 옥화예요. 그리고 옥화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낳은 딸이 계연인 것이고 그래서 이복 동생 언니인 관계이지. 그리고 옥화는 주막집의 떠돌이 승려와 의 사이에서 성기를 낳았고 그래서 자매관계 그리고 이모조카관계 어머니고 주막을 운영하면서 아들이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성기도 마찬가지로 삶을 얻게 되는 거잖아. 새로운 삶. 계연이 최장수의 딸 옥화의 이복동생 물론 이 소설 내에서는 계연이가 제일 안타깝죠. 왜냐면 상황을 모르잖아. 모르죠. 최장수가 가다가 얘기해 줬을지도 모르지. 네,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고 운명에 의해 상처받고 좌절하면서도 이에 순응한 삶이다. 성기가 말하는 삶은 계연과 결혼해서 한 곳에서 정착하는 삶이고 하지만 운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아요. 역마살에 의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결국에는 수용하게 된다. 세 갈래길의 의미 화개골 그리고 구례 계연이 떠난 길이다. 엿판 하나 맞춰주 하고서 구례를 본 다음에 나는 저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야. 성기는 엿판을 들고 하동 쪽으로 갑니다. 운명의 순환성 1대 그리고 2대 성기 3대 이 운명이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곳이 바로 화개장터라는 거. 대를 잇는 운명의 순환성 그리고 우연한 만남에서
정을 통해서 일생에 지우지 못할 추억과 연민을 갖게 하는 장소다. 그리고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는 장소다. 우리 이 작품 외부로 잠깐 넘어가면 이러한 운명적인 장소, 그리고 이러한 운명의 순환과 관련되어서 문득 떠오르는 작품 없나요? 없구나, 떠오르는 작품이. 내밀고 필 무렵. 역마살의 의미. 역마라는 것은 원래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살이 들어가 있잖니? 그래서 악귀의 의미가 추가가 되었어요. 사람의 덧씌우는 거. 그래서 안주하지 못하고 떠돌게끔. 30쪽입니다. 변형 문제, 4문제 있거든요. 우리 내용 잘 파악했기 때문에 금세 푸실 수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요. 선택지 1번. 성기는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역마운을 타고났다. 네, 맞고요. 첫 번째 장면의 앞부분에 나와 있었지. 옥화는 성기의 역마운을 떼보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였다. 그래서 책 장사를 시키려고도 했고 계연이와 인연을 맺어주려고도 처음에는 했죠. 이 부분. 다음 선택지 3번. 옥화는 처음에는 계연과 성기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맞죠? 그래서 옥화도 좋아하는 눈치였잖아. 처음에 계연이를 소개해주면서. 다음 4번. 계연이 떠나자 옥화는 성기가 장사꾼이 되어 역마운을 풀기를 바랐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죠. 성기가 어머니나 여판 하나 맞춰주 하고 떠나죠. 답은 4번. 스토리 위배. 옥화는 우연한 기회로 계연이 자신의 동생임을 알게 되었다. 36해 전이라는 최장수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명도에게 망신을 당하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는 계연에 대한 성기의 춘정이죠. 그리고 싹트는 사랑. 나는 어머니의 자초지종이죠. 그리고 성기가 놀라게 되죠. 선택지 1번부터 확인할게요. 가는 계연에 대한 성기의 첫인상. 이거는 맞죠. 하지만 나는 명도에 대한 옥화의 첫인상이 아니라 명도를 만나서 벌어진 상황이잖아. 다음. 가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늘어선 버들가지를 바라봤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 나. 외양 묘사와 행동을 통해서 성기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두 눈에 불을 켜듯 형형한 광채. 이 부분이죠. 답 2번. 3번. 가는 인물에 대한 분석적 제시. 틀렸습니다. 나는 상황에 대한 요약적 제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화와 묘사까지 있죠. 틀렸어요. 다음 선택지 4번. 가와 나는 모두 옥화가 중서방을 만난 인연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둘 다. 선택지 5번. 성기와 계연 사이에 옥화가 개입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가와 달리가 아니라 아니죠. 답은 2번. 3번 문제 봅니다. A2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했네요.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중질은 자신으로 인해 생겨난 성기의 역마운을 막기 위해 할머니가 시킨 것이다. 스토리 합치. 다음. 그에게 책전을 내어주기로 했던 것이다. 에서의 책전은 중질로는 풀기가 미흡하다는 옥화의 판단으로 시행된 것이죠. 스토리 합치. 다음. 기적도 어떠한 명령도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계연과 성기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버들가지는 성기가 다시 새로운 결심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건 뭐죠? 이별하는 상황이잖아. 이별의 슬픔과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지
그렇게 설명해야지 좀 더 정확하잖아.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마지막 부분에 그런지도 다시한 보름이나 지나 뻐꾸기는 또다시 산 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에서 뻐꾸기는 내적 갈등을 끝낸 성기의 평온한 마음과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역마살을 수용했잖아.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잖니? 4번 문제 봅니다. 보기와 윗글에 대한 학생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밀꽃 필 무렵. 여러분들 다 읽으셨고요. 1번 서진이 계연과 동의는 둘 다 자신이 지닌 신체적 특징이 만남과 이별의 매개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스토리 합치. 다음 유미 신체적 증거로 인해 계연은 인연이 끊기게 되지만 검정 사마귀 이거는 반개가족이란 이야기잖니. 친족. 다음에 동의는 인연이 이어지게 될 것 같다. 왜? 자네 어머니 제천이요. 우리 제천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니? 서준이 선택지 3번 보시면 두 작품은 각각 옥화와 계연의 동의의 모친과 허생원의 인연이 사건의 중심 요소가 되는 것 같다. 맞습니다. 두 작품 모두 신체적 증거가 혈연관계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당연하고요. 그럼 답 5번이네. 태영이 옥화와 최장수 영감의 만남이 재회인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옥화와 최장수 영감의 만남이 재회인가요? 아니죠. 지문에요. 세 번째 단을 보세요. 27쪽이거든요. 위에서 7번째 줄을 보시면 그래 그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 놀고 갔다는 자기 아버짐이 틀림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니. 몰랐었던 거야. 처음 알게 된 거지. 재회 아닙니다. 허생원도 동의의 모친을 만나면 재회한 것이 이거는 타당하죠. 답은 선택지 5번.